지금 일본 열도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부법을 당장 철폐하라. NHK 속보에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전 재산을 빼앗기고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お願いだから韓国人男性と結婚してください. 눈물로 호소한 용기 있는 여성의 이 한마디가 일본 전체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일본 정부가 150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온 과부법의 실체. 지금부터 일본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다 하루카입니다. 올해 40살이고 11살 된 딸 미유와 도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거대했던 것은 일본 사회가 과부를 대하는 냉혹한 시선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 정도는 주변에서 동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도쿄 시내의 유명 IT 회사에서 꽤 좋은 직책을 맡고 있었고 제 능력으로 미유를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과부를 불완전한 상품으로 취급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6개월이 되던 날 회사에서 저를 부르더니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야마다 씨, 업무 부담을 줄여드릴게요.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진짜 의도는 뻔했어요. 과부가 회사에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왔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저는 파트타임으로 전환해야 했고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년 후 저는 다시 정규직으로 복귀했지만 승진에서는 계속 밀렸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고 팀장 승진이 확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발표 날 제 이름 대신 저보다 경력이 5년이나 짧은 남자 동료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사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3년간 팀에서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사장님은 차 한 잔을 권하며 빙빙 돌려 말했습니다. 야마다-상, 당신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팀 전체의 안정감과 장기적인 신뢰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당신의 가족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머리 위에 불완전한 과부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제 사회적 지위의 한계를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엄마들의 반응이었어요. 미유 학교 학부모 모임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어머, 야마다 씨 오셨네요. 인사는 하지만 아무도 제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특히 남편이 있는 엄마들은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미유 친구 엄마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야마다 씨, 미안한데 우리 남편이 불편해해서요. 앞으로 우리 집에는 미유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왜 그래야 하죠? 과부가 자주 드나들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대요. 미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유도 점점 힘들어했어요. 엄마, 나 오늘 유민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유미 엄마가 우리 집은 아빠가 없어서 분위기가 안 맞을 거래. 그날 밤 정말 일본을 떠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유가 침대에 누워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없는 아이도 결혼할 수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미유가 자신의 미래를 아빠 없는 아이라는 틀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소개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제 나이 40, 아이까지 있는 과부에게 일본 남자들은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야마다 씨, 정말 매력적이세요. 하지만 아이가 있다는 건 전 남편의 그림자가 평생 함께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제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아이를 둔 과부의 재혼은 욕망에 눈먼 이기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매일 밤 미유가 잠든 후에는 혼자 맥주를 마시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 모든 것이 죄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계기가 찾아왔어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편의점에서였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일하는 20대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진짜 남주 너무 멋있더라. 맞아. 한국 남자들은 정말 로맨틱한 것 같아.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이야기였는데 그날따라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우리 언니가 작년에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산대. 언니가 이혼녀였는데도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혼녀도 받아준다고? 정말. 어떻게 만났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언니 아이까지 있었는데 한국 남편이 친아들처럼 대한대.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국제결혼, 일본 여성 한국 남성 재혼 이런 키워드들로요. 놀랍게도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한 광고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운 여성은 이미 검증된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과부나 이혼녀는 실패한 여자로 낙인 찍히는데 한국에서는 인생 경험이라고 긍정적으로 본다니. 더 놀라운 건 실제 통계였어요. 최근 몇 년간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매년 40%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재혼 비율이 60%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후기들도 잃어봤어요. 저는 38세의 남편과 사별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과부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요. 반신반의하면서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가능할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상담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40세이고 11살 딸이 있는 과부인데요. 정말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가능할까요? 상담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물론이죠. 오히려 요즘 한국 남성분들이 일본 여성분들을 선호해요. 특히 아이를 잘 키운 여성분들은 책임감 있고 가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요? 일본에서는 아이가 있으면 일본과 한국은 정말 달라요. 한국에서는 재혼 가정을 전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저희를 통해서 작년에만 일본 여성 68명이 한국 남성과 결혼했어요. 그중 대부분이 재혼이었고 80%가 아이가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미유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유야, 만약에 엄마가 새아빠를 만난다면 어떨 것 같아? 미유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나도 아빠가 생기는 거야? 친구들처럼? 그런데 미유야, 한국 아빠일 수도 있어. 우리가 한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한국, BTS 있는 나라? 진짜. 엄마, 나 한국 좋아. 다음 날, 저는 결심을 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남성의 프로필을 받았어요. 박성진, 43세,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프로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좋아합니다. 상대방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도 제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일본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정말 한국 남자들은 아이가 있는 나를 받아줄까?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첫 화상통화 날짜가 잡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노트북 앞에 앉았죠.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어요. 성진 씨가 첫마디로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하루카 씨,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루카 씨의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예요. 그리고 미유 양이 저를 받아준다면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화면 앞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 1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저 정말 괜찮으신가요? 미유가 있는데도? 하루카 씨, 제가 하루카 씨께 연락한 건 미유 양이 있다는 걸 알고도 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 마음이 갔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두 번째 화상통화에서 저는 미유를 소개했어요. 미유야, 인사해. 이분이 박성진 아저씨야. 미유가 수줍게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성진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와, 미유가 한국어를 할 줄 아네.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그리고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줬어요. 예쁜 한복 인형이었어요. 미유야, 이건 아저씨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다음에 만나면 직접 줄게. 미유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와,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때 성진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루카 씨,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유가 저를 아빠로 받아준다면 저는 미유를 제 친딸처럼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다. 한 달간의 화상통화를 거쳐 드디어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성진 씨가 일본으로 와서 저희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먼저 가서 하루카 씨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도쿄역에서 성진 씨를 만났을 때 미유가 먼저 달려가서 안겼어요. 아저씨, 정말 왔어요. 성진 씨는 미유를 안으며 말했어요. 미유야, 아저씨가 약속했잖아. 꼭 만나러 온다고. 저희 부모님을 만났을 때 성진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하루카 씨와 미유를 제 가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처음엔 반대하시던 아버지도 성진 씨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을 여셨어요. 하루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루카야, 이번엔 정말 행복해져야 해.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게이트 밖에서 성진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이 지긋한 부부가 함께 계셨죠. 하루카 씨, 미유야, 어서 와요. 이분들은 우리 부모님이세요. 순간 긴장이 되었어요. 벌써 시부모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일본에서 오느라 고생 많았지? 그리고는 미유를 보시더니 우리 손녀도 왔구나 하시며 미유를 꼭 안아주셨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카 씨,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생각해요. 미유도 우리 손녀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본 음식 좋아하지? 내가 일본 요리 배워놨어. 미유 입맛에 안 맞을까봐. 부산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현관문에 일본어로 적힌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미유를 위한 방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BTS 포스터까지 붙어 있었죠. 미유가 BTS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했어. 성진 씨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유가 와, 최고예요. 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성진 씨의 여동생 가족까지 와서 인사를 했죠. 언니, 반가워요. 일본 언니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식탁에는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이 함께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게 먹어. 앞으로 자주 해줄게.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이 미유에게 계속 말을 걸어줬어요. 미유야, 한국 학교 다닐 거지? 태권도 배우고 싶어? 미유는 서툰 한국어로 열심히 대답했어요. 밤이 되어 미유를 재우고 나니 성진 씨가 제게 말했어요. 하루카 씨, 우리 가족들이 너무 시끄럽죠? 한국 가족들은 좀 그래요. 아니에요. 정말 따뜻해요. 일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머, 일본에서 시집 왔어요? 우와, 예쁘네. 미유도 너무 귀여워. 우리 애들이랑 친구하자. 일본에서는 과부라는 이유로 따가운 시선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저 일본에서 온 새 이웃일 뿐이었어요. 미유도 빠르게 적응했어요. 동네 아이들이 미유를 신기해하며 다가왔거든요. 너 일본에서 왔어? 우와, 신기하다. 우리 친구하자. 학교 등록을 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환영해 주셨어요. 일본에서 오신 학생이라니. 우리 학교에 국제적인 학생이 생겨서 기뻐요. 미유가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서. 걱정 마세요. 아이들이 다 도와줄 거예요. 첫 등교날 미유가 떨려하며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밝은 얼굴로 나왔죠. 엄마, 친구들이 다 잘해줘. 같이 밥도 먹고 태권도 같이 다니자고 했어. 그 순간 저는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희망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한국 생활 한 달이 지났을 때 추석이 다가왔어요.
일본의 오본과 비슷하지만 규모가 훨씬 큰 명절이었죠.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하루카야, 추석에는 친척들이 많이 와. 음식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하자.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게 추석이야. 전 만들기, 나물 무치기, 송편 빚기.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지만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일본 며느리가 송편을 이렇게 잘 빚네. 손재주가 좋구나. 추석 당일 정말 많은 친척들이 모였어요. 30명도 넘는 사람들이 집에 가득했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친척들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해줬어요. 일본에서 온 새 식구구나. 반가워요. 미유도 너무 예쁘네. 우리 집 애들이랑 놀자. 특히 성진 씨의 큰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성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일본이든 한국이든 가족은 가족이야. 미유도 사촌들과 금세 친해져서 함께 놀았어요. 언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금방 친구가 되더라고요. 차례를 지낼 때도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하루카는 절만 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척들이 제게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 음식이랑 한국 음식이랑 뭐가 달라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미유가 학교는 잘 다녀요? 추석이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갈 때 다들 제게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하루카 씨,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일본에서는 과부라는 이유로 친척 모임에서도 소외됐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학교에서도 미유가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님, 미유가 학교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특히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에 발표를 정말 잘했어요. 정말요? 한국어가 아직 서툰데 아이들이 다 도와줘요. 미유 덕분에 우리 반 아이들이 일본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학교 행사가 있을 때도 다른 학부모들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해줬어요. 미유 엄마시죠? 우리 애가 미유랑 친구래요. 일본에서 오셨다면서요? 적응하시느라 힘드시죠? 같이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일본에서는 과부라는 꼬리표 때문에 다른 엄마들이 피했는데 여기서는 그저 미유 엄마일 뿐이었어요. 동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부산 사투리가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상인분들이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일본 사람이구나. 한국말 잘하네. 예쁜 것만 골라서 줄게. 단골 되자. 특히 김치 가게 아주머니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일본 사람은 매운 거 못 먹지. 덜 맵게 담가줄게. 백김치도 있어. 이거는 안 매워. 어느 날 미유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모범 학생상이었죠. 엄마, 나 상 받았어. 선생님이 내가 한국에 잘 적응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낸대. 성진 씨가 미유를 번쩍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최고네.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 순간 미유가 아빠 라고 외쳤어요. 처음으로 성진 씨를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성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우리 딸.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저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도 미유를 정말 아끼셨어요. 매일 미유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한국어 공부도 도와주셨죠. 우리 손녀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 금방 한국 사람 다 됐네. 시아버지도 미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셨어요. 주말마다 미유를 데리고 낚시를 가거나 등산을 가셨죠. 미유야, 할아버지랑 산에 가자. 부산 바다 구경시켜줄게. 일본에 있는 제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루카야, 정말 좋은 곳으로 시집갔구나. 미유도 정말 행복해 보여.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문화 차이는 생각보다 컸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교육 방식의 차이였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경쟁적인 교육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성진 씨가 말했어요. 하루카 씨, 미유도 이제 학원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니는데. 벌써요? 미유가 아직 적응 중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이에요. 미유가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고민이 됐어요.
일본에서는 초등학생이 여러 학원을 다니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미유가 너무 힘들어하면 어떡해요? 일단 태권도부터 시작해보죠. 운동도 되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결국 미유는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곧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엄마, 태권도 너무 재밌어. 나 벌써 노란띠 땄어. 또 다른 어려움은 언어였어요. 특히 부산 사투리는 정말 어려웠죠.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부산 사투리로 말씀하시는 걸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이고, 일본 사람이가. 천천히 말해줄게. 성진 씨가 웃으며 통역해줬어요. 부산 사투리는 한국 사람도 어려워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음식 문화도 적응이 필요했어요. 한국은 모든 음식이 맵고 짰거든요. 처음에는 김치도 못 먹었고, 된장찌개도 너무 짰어요. 시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하루카가 입이 짧아서 어떡하지? 일본 음식을 해줘야 하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적응할게요. 한국 음식도 맛있어요. 조금씩 매운 음식에 도전했고, 지금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됐어요. 명절 문화도 달랐어요. 일본은 조용히 가족끼리 보내는데, 한국은 온 친척이 모여서 왁자지껄했죠. 설날에 처음으로 떡국을 끓여봤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가르쳐 주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떡을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돼. 적당히 쫄깃해야 맛있어. 어머니, 이거 정말 어려워요. 처음이니까 그렇지. 금방 잘하게 될 거야. 세배 문화도 신기했어요. 어른들께 절을 하면 세뱃돈을 주시는 거예요. 미유가 세배를 하자 친척들이 모두 세뱃돈을 주셨어요. 우리 미유 새해 복 많이 받아. 미유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엄마, 이거 다 받아도 돼? 그럼 어른들이 주시는 거야. 고맙다고 인사해. 회사 문화도 달랐어요. 저도 일을 시작했는데 한국의 회식 문화가 힘들었죠. 일본은 회식을 가끔 하고 일찍 끝나는데 한국은 자주 하고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하루카 씨, 오늘 회식 가시죠? 네. 하지만 일찍 들어가야 해요. 미유가. 아, 맞다. 애가 있으시구나. 그럼 1차만 하고 가세요. 다행히 동료들이 이해해줬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가장 큰 차이는 정문화였어요. 일본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데 한국은 서로의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루카 씨, 주말에 뭐해요? 미유는 학원 잘 다녀요? 시어머니랑 사이는 어때요? 처음엔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게 바로 한국식 관심과 애정 표현이라는 거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카야, 김치 담갔어? 미유 학교는 잘 다니고?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셨어요. 일본에서 와서 고생하는데 아프기까지 하면 어떡해. 이거 먹고 힘내. 그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동했어요. 미유도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한국어도 유창해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 미유가 이번에 반장으로 뽑혔어요. 정말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들이 미유를 정말 좋아해요. 리더십도 있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거든요. 그날 저녁 미유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반장 됐어. 친구들이 나를 뽑아줬어. 성진 씨가 미유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미유는 성진 씨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진짜 부녀 같았죠.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일본에서 친구들이 저를 보러 왔어요. 공항에서 만난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루카, 너 정말 달라졌다. 표정이 너무 밝아. 그래? 나도 모르게 변했나 봐.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어두웠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시어머니가 일본 친구들을 위해 특별히 일본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친구들이 놀랐어요. 우리 며느리 친구들 온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지. 맛있게 먹어. 시어머니의 따뜻한 환대에 친구들은 감동했어요. 한국 시어머니가 이렇게 친절하실 줄 몰랐어. 하루카가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네. 미유가 친구들과 함께 태권도 시범을 보여줬어요. 한국어로 차렷, 경례를 외치는 모습에 다들 놀랐죠.
미유가 완전 한국 아이가 됐네. 태권도복도 너무 잘 어울려. 성진 씨가 친구들을 부산 관광에 데려갔어요. 해운대, 감천문화마을, 자갈치 시장까지. 한국 남편이 정말 자상하네. 하루카를 정말 아끼는 게 보여. 친구 중 한 명이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하루카, 나도 용기를 내볼까 해. 한국 남자 소개해 줄 수 있어? 정말. 너도? 일본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너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실제로 그 친구는 6개월 후 한국 남성과 결혼했어요. 일본 부모님도 저희를 보러 오셨어요. 1년 만에 만난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루카야, 네가 이렇게 밝은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야. 아버지도 성진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하루카와 미유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네.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서요. 부모님이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저희 생활을 보셨어요. 매일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시부모님이 미유를 친손녀처럼 아끼는 모습, 성진 씨가 저를 배려하는 모습. 한국 가족 문화가 정말 따뜻하구나. 미유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안심이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카야, 이제 정말 안심이야. 너의 선택이 옳았어. 회사 생활도 안정됐어요. 일본어 강사로 일하면서 한국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쳤죠. 선생님, 일본 생활은 어때요? 한국이 더 좋아요? 학생들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가족을 찾았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과부라는 꼬리표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좋았죠. 동네에서도 완전히 정착했어요. 이제는 시장 아주머니들과 부산 사투리로 대화할 정도가 됐어요. 하루카야, 오늘 고등어 싱싱한 거 들어왔어. 아줌마, 깎아주세요. 아이고, 일본 사람이 흥정도 하네. 그래, 1,000원 깎아줄게. 미유도 이제는 완벽한 한국 아이가 됐어요. 친구들과 한국어로 수다 떨고, 케이팝 춤도 추고, 떡볶이도 잘 먹었죠. 엄마, 나 이제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 정말?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성진 씨, 시부모님, 미유, 그리고 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친구가 물었어요. 하루카, 후회 안 해? 단 한 번도. 이게 내 운명이었나 봐.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KBS 방송국에서였죠. 야마다 하루카 씨죠? 저희가 국제결혼, 성공 사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출연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방송에 나가서 제 사생활을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성진 씨와 상의했어요. 방송 출연이라 어떻게 생각해요? 하루카 씨가 불편하다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시어머니도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 좋은 일이야. 하루카 같은 며느리 둔 게 자랑스러운데 방송에도 나가면 좋지. 결국 출연을 결정했어요. 촬영팀이 집으로 와서 일주일 동안 저희 일상을 담았어요. 인터뷰도 했어요. 일본에서는 과부의 재혼이 정말 어려워요. 특히 아이가 있으면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미유도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 아빠가 생겨서 정말 좋아요. 아빠가 저를 정말 사랑해주세요. 성진 씨도 마음을 털어놨어요. 하루카 씨와 미유는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혈연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엄청났어요. 제 SNS로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왔어요. 저도 일본에서 과부로 살고 있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죠. 일본 과부들의 한국행이 늘고 있다는데 선구자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선구자가 아니에요. 그저 행복을 찾아 용기를 낸 것뿐이에요. 일본 여성들도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정부 기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문화 가족 홍보대사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이 홍보대사를? 하루카 씨 가족이야말로 성공적인 다문화 가족의 모델이에요.
홍보대사가 되어 여러 행사에 참석했어요. 다문화 가족 축제, 국제결혼 박람회, 이주여성 지원 행사. 그곳에서 많은 국제결혼 부부들을 만났어요. 베트남, 중국, 필리핀, 태국.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었죠. 하루카 씨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있다면서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 놀라웠어요. 최근 3년간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200%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재혼 비율이 70%가 넘었죠. 국제결혼 상담사가 말했어요. 하루카 씨 방송 이후로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일본 여성들이 정말 많이 연락 와요. 제가 상담해 드린 일본 여성만 50명이 넘었어요. 그중 20명이 실제로 한국 남성과 결혼했죠. 한 여성이 제게 말했어요. 하루카 씨 덕분에 새 인생을 찾았어요. 일본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한국에서는 가능했어요. 방송 출연은 저희 가족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어요. 미유가 학교에서 더욱 인기를 얻었죠. 미유야, 너희 가족 TV에서 봤어. 너희 엄마 정말 멋져. 미유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우리 엄마 최고지. 성진 씨의 회사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다문화 가정을 이끄는 모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받았죠. 성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루카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유명해졌어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한국 생활 2년째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성진 씨 회사의 주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요.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죠. 하루카 씨, 미안해요. 회사가 이렇게 되어서. 성진 씨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해할게요. 당신과 미유에게 고생을 시킬 수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떨어져 살아요?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어려워졌죠. 시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하루카야, 너무 힘들지? 일본 친정에 도움을 요청해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함께 극복할 거예요. 저도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어 과외를 늘리고 번역 일도 시작했죠. 미유도 상황을 이해했어요. 엄마, 나 학원 안 가도 돼. 돈 아껴야 하잖아. 미유야, 그럼 걱정하지 마. 어른들이 해결할게. 하지만 미유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구해왔어요. 엄마, 나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 구했어. 용돈은 내가 벌게. 11살 아이가 가족을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성진 씨가 미유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하지만 공부에 집중해. 아빠가 다 해결할게. 온 가족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시작하셨고, 시아버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셨어요. 가족이 함께하면 못 이길 게 없어. 동네 사람들도 도와줬어요. 하루카야, 우리 가게에서 일본 요리 팔아보지 않을래? 일본어 과외 학생 소개해 줄게. 그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다니던 일본어 학원 원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하루카 씨, 우리 학원에서 정식 강사로 일하지 않을래요? 당신의 스토리를 아는 학생들이 당신에게 배우고 싶어 해요. 정규직 제안이었어요. 월급도 안정적이었죠.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일본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언어뿐 아니라 문화도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저는 정식 일본어 강사가 되었어요. 첫 수업 날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온 야마다 하루카입니다. 한국에서 새 가족을 만났고 이제는 한국이 제 고향이에요. 학생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선생님 이야기 방송에서 봤어요. 정말 멋져요. 수업은 성공적이었어요. 학생들이 제 수업을 좋아했고 수강생도 늘어났죠. 월급으로 가족 생활비에 보탬이 되자 성진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루카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가 부부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3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번역한 일본 회사 자료를 본 한국 대기업이 성진 씨 회사와 계약을 제안한 거예요.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하루카 씨 같은 전문가가 있다니 믿음이 갑니다. 계약 규모는 이전보다 훨씬 컸어요. 성진 씨가 저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하루카 씨,
당신이 우리 회사를 살렸어요. 시부모님도 기뻐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야. 미유도 환호했어요. 엄마 최고. 우리 엄마가 영웅이야. 회사가 안정되면서 우리 가족도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진짜 가족이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거라는 걸 배웠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우리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성진 씨가 말했어요. 하루카 씨,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도요. 한국에 온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하루카야, 너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너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야. 그 말씀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일본에서는 과부라는 이유로 천대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보물이라고 불리다니. 미유도 이제는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되었어요. 한국어도 완벽하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엄마, 나 커서 통역사가 될래.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 우리 미유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가족은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회사가 안정된 후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어요. 부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루카 씨, 저희 센터에서 일본 결혼 이주 여성 상담사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요? 자격증도 없는데 실제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카 씨처럼 성공적으로 정착한 분이 필요해요. 고민 끝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먼저 다문화가족 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어요. 한국어로 된 전문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미유가 응원해줬어요. 엄마, 파이팅!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성진 씨도 도와줬어요. 어려운 부분은 내가 설명해 줄게. 우리가 함께 공부하자. 시어머니도 지원해 주셨어요. 공부할 때는 미유는 내가 봐줄게. 열심히 해라. 3개월의 노력 끝에 자격증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온 가족이 축하해줬어요. 우리 엄마가 전문가가 됐어. 미유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센터에서 일을 시작한 후 많은 일본 여성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사연은 저와 비슷했어요. 일본에서는 희망이 없었어요. 아이가 있어서 재우는 꿈도 못 꿨어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을 격려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새 삶을 찾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커플이 탄생했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상담한 68명 중 27쌍이 결혼에 성공했어요. 그중 한 커플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신부가 제게 말했어요. 하루카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일본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더 감동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다니. 일본 언론도 주목했어요. 일본 주요 신문에서 취재를 왔어요. 일본 과부들의 한국 러시, 그 중심에 있는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기사를 본 일본 정부 관계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하루카 씨, 일본 한국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양국 정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일본 여성들에게 한국 생활을 소개하고 한국인들에게 일본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맡았어요. 첫 강연은 도쿄에서 했어요. 편견을 넘어서 한국에서 찾은 새 삶이라는 제목이었죠. 300명이 넘는 일본 여성들이 참석했어요. 과부, 이혼녀, 싱글맘. 일본에서는 이런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요. 강연 후 질문이 쏟아졌어요. 정말 한국 시댁이 받아줬나요?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언어 문제는 어떻게 극복했나요? 하나하나 성실히 답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저도 35세 과부예요. 하루카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녀는 6개월 후 한국 남성과 결혼했어요. 한국에서도 강연을 했어요. 일본 여성이 바라보는 한국 가족 문화, 한국인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그렇게 크나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정 문화가 가장 큰 매력이에요.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 해요. 한 청중이 말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게 특별한 거였네요. 이렇게 양국을 오가며 문화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책도 출간했어요. 국경을 넘은 사랑 한국에서 찾은 가족.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더 유명해졌어요. 인쇄 수입으로 한일 가족 기금을 만들었어요. 국제결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돕는 기금이었죠. 미유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 유명인이야. 성진 씨도 응원해줬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하다니. 1년 동안 제가 도운 일본 여성이 200명이 넘었어요. 그중 89쌍이 결혼에 성공했죠. 부산시에서 표창장을 받았어요. 다문화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 시장님이 직접 상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루카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부산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한일 우호 증진 공로상. 양국 정부의 인정을 받다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보상은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도운 커플들이 모여 만든 한일 가족 모임이 있어요. 매월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도와줘요. 한 모임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하루카 씨가 길을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왔을 뿐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가 개척자예요. 편견을 깨고 새 삶을 선택한 용감한 사람들이죠. 제 활동은 계속 확대되었어요.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어요. 국경 없는 사랑이라는 채널명으로 국제 결혼의 현실과 희망을 전했죠.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을 때 미유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엄마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 미유야, 엄마는 그저 내 경험을 나누는 것뿐이야.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분들이야. 이렇게 저는 일본에서 버림받은 과부에서 한일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한 가족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죠. 한국 생활 3년째. 저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이 찾아왔어요. 임신이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을 때 손이 떨렸어요. 성진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성진 씨가 저를 꼭 안으며 기뻐했어요.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미유에게 알렸을 때 미유가 펄쩍 뛰었어요. 진짜, 나 언니 되는 거야? 와, 최고. 시부모님도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손주를 또 보는구나. 이번엔 아들이면 좋겠다. 대를 이어야지. 하지만 성진 씨가 말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임신 기간 동안 온 가족이 저를 극진히 돌봐줬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영양식을 만들어주셨고, 성진 씨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미유도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기야, 빨리 나와. 언니가 기다리고 있어. 일본 부모님도 기뻐하셨어요. 하루카야, 정말 축하한다. 이번엔 꼭 건강한 아기 낳아라. 8개월째 성별을 알게 됐어요. 아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특히 기뻐하셨어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가 생겼구나. 하지만 저는 걱정도 됐어요. 한국과 일본의 피가 섞인 아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성진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아이는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가 될 거예요. 출산날이 다가왔어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응애.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성진 씨가 제 이마에 입 맞추며 말했어요. 고생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미유가 조심스럽게 동생을 보며 말했어요. 우와, 진짜 작다. 내 동생이야? 그래. 내 동생 준이야. 이름은 한국식으로 준이라고 지었어요. 일본어로도 부르기 쉬운 이름이었죠. 시부모님이 아기를 보며 기뻐하셨어요. 우리 손주 정말 잘생겼네. 한일 혼혈이라 더 예쁜 것 같아. 일본 부모님도 화상통화로 손자를 보셨어요. 정말 예쁜 아기네. 빨리 보러 가고 싶어. 준이가 태어난 후 우리 가족은 더욱 완벽해졌어요. 미유는 정말 좋은 언니가 됐어요. 동생을 돌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줬죠. 엄마, 준이가 나를 보고 웃었어. 성진 씨는 더할 나위 없는 아빠였어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준이를 안고 미유와도 놀아줬어요. 우리 준이, 아빠야. 우리 미유, 오늘 학교는 어땠어? 두 아이를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했어요.
시부모님도 두 손주를 똑같이 아끼셨어요. 미유야, 할머니랑 시장 가자. 준아, 할아버지가 재워줄게. 이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준이의 100일 잔치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요. 제가 도운 국제결혼 가족들, 동네 이웃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우리 가족을 축하해줬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준이가 한일 친선대사가 될 거예요. 그날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일본에서 과부로 절망했던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완벽한 가족을 이뤘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준이가 돌을 맞은 해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올해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198건에 달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불과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였죠. 이 숫자 뒤에는 198개의 서로 다른 사연이 있었어요. 각자가 일본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은 용기 있는 여성들이었죠. 부산 국제부부 모임도 크게 성장했어요. 이제는 100가족이 넘는 큰 모임이 됐어요. 원래 모임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다양했어요. 저는 50세에 재혼했어요. 일본에서는 불가능했죠. 나이 든 과부는 그저 늙어가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남편은 제 나이와 경험을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싱글맘이었는데 한국 남편이 제 아이 둘을 친자식처럼 키워요. 일본에서는 아이가 있는 여자는 재혼 상대로 아예 고려 대상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혼 경력이 2번이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문제 있는 여자로 낙인 찍혔죠. 그런데 한국 남편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저희 현재와 미래만 보겠다고 했어요. 모두가 일본에서는 결함 있는 여성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 인생을 찾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어요. 차토 유리코 씨, 45세의 과부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5년을 보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제가 재혼을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비난받았어요. 심지어 친정 어머니조차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 남편은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제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또 다른 여성, 다나카 에미 씨는 38세의 이혼녀였어요. 일본에서 이혼녀는 한 번 실패한 여자예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취급받았죠. 소개팅을 하면 왜 이혼했느냐는 질문부터 받았어요. 마치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지금 남편은 달랐어요. 과거의 아픔이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을 거예요 라고 말해줬어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루카 씨가 방송에 나온 걸 보고 용기를 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하루카 씨가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일본에서 숨죽이며 살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보람도 컸어요. 정부에서도 주목했어요. 법무부에서 우수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됐어요. 장관님이 직접 우리 집을 방문하셨죠. 야마다 씨 가족이야말로 성공적인 다문화 가정의 모범입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미유가 장관님께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랐어요. 두 나라 모두 제 조국이에요. 저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장관님이 감동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네요.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 인재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두 나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거예요. 언론의 관심도 계속됐어요. 이번엔 일본 공영방송에서 대규모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한국을 선택한 일본 여성들. 그들이 찾은 것은 무엇인가? 저뿐 아니라 20가족의 이야기를 1년에 걸쳐 담았어요. 촬영 과정에서 만난 한 PD가 제게 말했어요. 하루카 씨, 이 다큐를 만들면서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게 됐어요. 왜 우리는 이런 여성들을 품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정의라는 것을 잃어버렸을까요? 방송이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일본 사회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 왜 우리는 이런 여성들을 포용하지 못했나?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배워야 한다. 일본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재혼 가정 지원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 카페에는 매일 수십 개의 문의가 왔어요. 저도 가능할까요? 43세 과부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어도 괜찮을까요?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도 받아줄 남자가 있을까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모두에게 같은 대답을 했어요. 용기를 내세요. 한국에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있어요. 나이도, 과거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예요. 실제로 놀라운 성공 사례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55세 과부가 한국 남성과 재혼해서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자녀 셋을 둔 이혼녀가 새 가정을 꾸려 대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자폐아를 키우는 싱글맘이 한국 남편을 만나 아이가 특수교육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모두가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제가 만든 한일 가족 지원 센터도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상담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죠. 비자 문제, 언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자녀 교육 상담, 시댁과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했어요.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한 여성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하루카 씨,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6개월이 됐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센터의 도움으로 잘 적응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는 엄마가 재혼해서 불쌍한 아이였는데 여기서는 사랑받는 아이가 됐어요. 연말 송년회에서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부산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 대연회장을 빌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어요. 150 가족, 거의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죠. 각자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국에 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면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해요. 한국 남편들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일본 아내를 만나서 제 인생이 풍요로워졌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내가 데려온 아이들이 이제는 제 친자식과 다름없어요. 오히려 더 애틋하고 사랑스러워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용감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죠. 198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198개의 용기, 198개의 사랑, 198개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증명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아직도 일본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줍시다. 모두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개인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198명의 선택.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198개의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정이 있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일본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이 한국에서 치유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이 놀라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의 안내자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과 행복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야마다 하루카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본에서는 불가능했던 과부의 재혼이 한국에서는 얼마나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지는지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 새로운 시작을 향한 도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198명의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한국의 정 문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과거보다 미래를 보는 포용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국의 가치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이 계신다면 하루카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이도, 과거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이 존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편견 없는 세상,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